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CB 전문가 칼럼 애청자 여러분.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오늘 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노희열 프란치스코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께서 미국 주택의 여러 가지 형태, 등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런 주택을 소유하려면 소유 방법, 그 소유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주택의 소유권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 어떤 개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개인이 이런 집을 소유를 하더라도 그 소유 방법이 좀 각각 다릅니다. 이 한국에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좀.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100% 자기가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이렇게 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주택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이름만 둘만 딱 나와 있으면은 그런 거를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enancy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소유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이제 tenancy in common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만 아무런 퍼센테이지가 없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50대 50, 그 50%대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tenancy in common A 30%, B 7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명기를 해두면은 정확하게 소유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것이 이게 이제 tenancy in common에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joint tenancy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가면은 예금 구자를 열 때 그게 보면은 조인트 어카운트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독특한 것은 둘 중에 한 분이 A하고 B하고 둘이가 있으면은 만약에 A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살아있는 B가 나머지 100%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누가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으로서 그게 자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50대 50이지만은 그 50%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인트 테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인트 테넌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테넌시 인 커먼일 때는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50%를 자기 자손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조인트 테넌시인 경우에는 그거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귀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요. husband and wife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은 이제 뒤에 딱 기록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부부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husband 한마디만 해도 되고 뭐 wife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요. 요즘은 또 이제 그 civil un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용되는 그 이제 결혼 제도에 허용되는 그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enancy by the entirety는 이것은 그 소유의 방법이라든지 그 이전이 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joint tenancy하고 똑같은데 결혼하신 부부들은 자동적으로 tenancy by the entirety라고 해서 별도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동으로 소유를 주택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쭉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아주 독특한 걸로 life est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제 재산을 갖다 두 사람 어머니가 M이라고 치고요. 아들이 선이라고 하면 MS라고 되어 있으면 어머님이 하고 둘이가 했는데 엄마 이름 뒤에다가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말을 딱 붙여요. 그건 무슨 소리냐니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집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도 없지만은 라이프 에스테이트.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라이프 에스테이트가 될 때는 그 밸류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가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으니까요.
근데 요게 이제 유산 분배라든지 그런 문제라서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자식들이 대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를 이렇게 물려받으면은 네. 부모들을 조금 이렇게 업신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당하려고 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다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 소유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크 오브 로스라고 손실 부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계약 전체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클로징을 할 때까지는 30일 내지 한 90일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중간에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다. 네. 또는 화재가 나서 없어졌다 네. 했을 때 그때 그런 손실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게 네. 쉘라에 기속이 되는 건지 바이오에 기속이 되는지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제 리스크 오브 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그냥 그 셀러 측에서 클로징이 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셀러 측에 이 리스크 오브 로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악유가 되는 것은 집이 무너졌는데 예를 들어서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만 무너졌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될 때는 그렇죠.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걸 살 수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으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악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계약서 구조 속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추천하는 것이 만약에 이 리스크 오브 로스가 10% 미만일 때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계약을 쭉 진행을 시키려 하자라든지 별도로 반드시 이제 그 계약을 해 놓는 겁니다. 이 리스크 오브 로스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보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요게 중간에 이제 보통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뭐 홈 인스펙션을 하러 간다든지 또는 뭐 가끔씩 가다가 보니까 앞으로 저게 내가 살 집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구경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네. 마침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내가 다쳤다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누구의 보험으로 커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다 이 리스크 오브 로스 조항으로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뉴저지주의 경우에 홈 인스펙션을 한 후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의 매매는 에지지라고 해가지고 네. 중고품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새 걸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히 소위 말하는 그 wear and tear 그게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또는 이제 이렇게 오래 수명이 다 되고는 이제 그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노멀 wear and tear는 자동적으로 그건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마모가 되고 페인트가 색깔이 벗겨져서 그렇게 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 인스펙션 하는데 수리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코스메틱이라고 했는데 화장하는 거에서 페인트 칠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페인트 칠이 벗겨졌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또는 미세한 거 있잖아요. 문고리 하나가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아주 작으니까 마이너한 것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클로징을 하다 보면은 이사를 할 때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문고리 하나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완전 이제 감정싸움이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뉴저지 경우에는 케이스 로로 법원에서 정하기를 그 밸류가 500불 상당 되는 것 이상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500불짜리 미만짜리들은 뭐 창문이 조금 깨졌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리를 요구를 해주지를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독특한 것은 항상 그 세일즈 프라이스하고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사기 전에는 부동산들하고 같이 가서 쭉 집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 둘러볼 때 미리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좀 고쳐달라라든지 저거는 좀 너무나 헐었다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이 보니까 너무나 설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집을 사더라도 뭐 변기라든지 뭐 키친은 내가 조금 새로운 걸 캐비넷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 그게 아마 돈을 계산해서 한 10,000불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네. 세일즈 프라이스에다가 미리 셀러하고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10,000불을 깎아달라. 그러면 집값을 깎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수리를 요구를 할 때는 수리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리저너블 해야 되니까 그 리저너블한 그 세일즈 프라이스 가격하고 그 관계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게 not included 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냉장고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자기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working condition, 그게 작동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 계약서에서 꼭 명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전된 상태로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그런 거는 꼭 이제 미리 계약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홈 인스펙션 후에 인스펙션 문제에 관한 그 문제라든지 이 홈 인스펙션하고 수리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그 감정이 격앙이 돼 가지고 네. 이제 딜이 깨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전체의 뭐 지붕을 완전히 벗겨내서 새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실은 한 7천 내지 8천 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뭐 그 지붕에 있는 그 루프 싱글이 몇 장 날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이런 수리를 요구할 때도 좀 합리적으로 그렇죠. 리저너블한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냉장고나 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것들 외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열 기구들인데요. 네. 이제 전등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백일구등 하나 가지 값싼 거 그냥 전기 다 말하고 네.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고 또 형광등 같은 거 하나만 끼우면 되는데 이제 미국의 단독주택에 가보시면 샨델리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샨델리아가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집을 살 때 그 샨델리아를 보고 저 샨델리아도 주는 걸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샨델리아 하나만 하더라도 몇만 불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비싼 고가의 샨델리아들은 셀러가 그걸 떼가려고 그래요. 네. 셀러로서는 할 수 있는 의무는 그냥 그 백일등 하나 꼽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작동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아규가 많은 포인트들이 샨델리아들입니다. 샨들리. 샨델리아가 있는데 이게 비싼 것도 있지만 요즘은 새로운 모델들도 많이 나왔지만 상당히 고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샨델리아가 항상 그 아규의 포인트가 하나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카페트 종류들입니다. 이 카페트도 이제 두루룩 접어서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카페트도 뭐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럭셔리 카펫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으면은 자기가 그 집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사러 갔을 때 있었는데 왜 이걸 걷어갔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셀러가 그렇죠. 가져가는 네. 그럴 때는 그러나 샨델리아 카페트 같은 그런 종류들은 좀 비싼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가격에 포함되게 낮추는 거냐. 네. 근데 이제 또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미리 잘 알아서 그런 거는 조정을 잘 해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라이팅 픽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이팅 픽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이팅 픽처도 요즘은 또 고가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dim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별도로 설치가 되고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잘 되는 거든지는 또 이제 리모트로까지도 막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사람이 사는 것도 복잡해지는 대신에 그 기기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만은 그 수도꼭지라든지 변기에 있는 그 싱크대에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금맥기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고가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보시고 너무나 고가 같으면은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걸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까? 그럼 당신이 떼갈 것입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태야 되는 것은 이제 창문에 있는 그 커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커튼들을 이제 윈도우 트리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뭐 다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윈도우 트리트먼트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악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트리트가 조금 독특하거나 값비싼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윈도우들이 블라인드 같은 거라든지 뭐 그냥 쉐이드 같은 것들은 좀 싼 거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좀 값비싼 거고 모양이 좀 복잡하고 예쁜 거라고 그러면 미리 확인을. 이야기를 이건 네. 내가 주는 것이냐 갖고 갈 것이냐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내용입니다. 예, 네. 네. 오늘도 변호사님 덕에 주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01-478-0242 201-478-024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